네,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뉴욕에 있는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앞서서는 어제 있었던 홍준표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 간의 그 이른바 250분 배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보면 우리가 깜빡 속기 쉬운 게 있어요. 후딱딱 지나가다 보면 남는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이 없고 그저 아이고 유시민 사람 참 너그럽네, 아이고 점잖네, 아이고 영국 신사네, 아 그렇게 안 봤더니 사람 진짜 괜찮다, 야 특히 경제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것 같다, 야 그거 보니 홍준표 대표가 영 공부가 안 됐네, 이런 느낌만 남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멜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콘텐츠는 생각 안 하고 팩트는 생각 안 하고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김영광 우리 실장께서, 김영광 특파원께서 어제 쭉 보시면서 야 이건 딱 떨어지게 틀린 것이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네. 근거 없는 낙관이네요. 네. 근데 유시민 씨가 그래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북한같이 기괴한 정권, 네. 조건 영주적인 체제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건 북한 주민과 김정은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북한에게 군사적 안전만 보장해 준다면, 네. 군사적 안전만 보장해 준다면, 네. 그리고 그 핵을 포기할 것이다. 네. 그 핵을 우리가 돈을 주고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고 이 선언한 마당에 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근거 없는 낙관론인데, 예. 그러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네. 군사적 균형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 네. 그래서 용 대표 얘기를 하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또 식으로 또 확 찌르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한국 우파 보수 진영은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써도 30배를 더 쓰고 한데 북한 핵무기 가졌다고 뭘 그렇게 겁을 내느냐? 이러는 거 이게 이야 정말 인지. 아니 아시잖아요, 김 실장, 김특파원. 핵은요 절대 무기입니다. 네. 우리 반지의 제왕에 나오듯이 핵은 절대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그야말로 인민들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절대 무기인 핵을 개발했고, 드디어는 어제 사실은 한국에서 굉장히 보면 상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김영광 특파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셰너원 국방부 장관 왔잖아요, 미국 국방부 장관.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랑 어제 합의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한미연합사를 갖다 이제 미래사령부로 바꾸는데, 한미연합사 사령관, 즉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육군 대장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들은 아마 유시민 뒤에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이른바 전시작전 통제권까지를 우리가 되받아와서 군사주권을 되찾았다라고 아마 또 쇼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미연합사를 갖다가 미래연합사로 바꾸고 그 사령관직을 갖다가 한국군 대장에게 주겠다는 것은 미국이 1978년에 발족한 한미연합사 체제를 갖다가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즉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잘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78년에 그야말로 핵을 갖다가 개발하면서까지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니까 한미연합사 사령부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엮어놓은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41년 전에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핵 개발하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맞바꾼 게 한미연합사 체제를 갖다가 이제 드디어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이 한미연합사 사령부 해체하는 그 과정에 미국도 흔쾌히 동의해 준 겁니다. 두 번째, 어제 보니까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그동안 보면은 지금 평택으로 갔잖아요, 모든 미군 부대가. 그래도 한미연합사 사령부는 국방부 안에 두기로 했었습니다, 용산에. 근데 이번에 에이브럼스 대장이 안 된다, 바꾸자 그래갖고 드디어 어제 정경두하고 사인한 게 뭐냐니까 이미 한미연합사 사령부, 즉 앞으로 있을 미래사령부도 평택으로 갑니다. 즉
드디어는 미군 모든 부대가 한강 이남 평택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일본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ICBM으로 미국을 협박했을 때, 자, 우리가 뭐 군사비가 30배가 느니까 걱정할 게 없고 우파가 겁이 많다고요? 유시민 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시민 씨는 아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외교와 경제력을 통한 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아니 지금 나토 연합군 사령관이 영국 사람이 합니까? 프랑스 사람이 합니까? 미군이에요. 미국이 군사 동맹을 하고 군사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 군인의 지휘를 받는 체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이렇게 속절없는 그 안보 얘기를 하는데, 네. 하여간 뭐 어제 우호적이고 아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유시민 장관님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가 뭐 이렇게 세게 공방을 안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네. 경제 문제로 들어가니까, 경제는 전공 아니에요.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아니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김영광 실장이 정치학과 다니면서 맨날 데모만 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뭐 같은 처지니까 저희 잘 알죠. 근데 예. 이게 이 양반이 자꾸 이제 지금 그 우리 한국 경제의 가파른 추락, 네. 성장률 뭐 저하, 네. 이런 것들이 네. 1, 2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네. 경제라는 건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네.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지금 경제 성장률만으로 보면은 네. 그 노무현 정부 때가 MB 때보다 나았고, 네. 박근혜 정부는 MB 때보다 더 떨어졌다. 네. 경제 우선하고 하는 그 보수 정권보다 좀 노무현 정권 때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는데 네. 무슨 얘기 하는 거냐라고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홍준표 경제 성장률이 4점 몇 프로였는데, 예, 예. 이게 무슨 우리가 반기업적인 경제 정책을 했는데도 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는 반기업 한 적도 없고 네. 경제 살리는데 노력해 왔다라고 또 이거 궤변을 늘어놓는데, 홍준표 대표 뭐라고 그래요? 홍준표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네. 뭐 이러다가 경제 망한다.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네. 유시민과 또 능숙한 말로, 네. 한국에 무너지면 제가 알리려고 나와가지고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또 하고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자, 우선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몇 개월 만에 지금 보면 오늘 발표됐습니다. 드디어 40분기, 즉 10년 만에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1.1%. 이 모든 것이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아베 총리 일본,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남아 돌아서, 아니지. 그야말로 일본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98%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68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로 호황의 호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13배 커요. 미국이 우리보다.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습니다. 유럽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유독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왜 유독 문재인 정부만 마이너스 성장합니까? 여기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유시민 씨.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홍준표 대표는 역시 유 장관이 옛날부터 참 번드르르하게 얘기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이 전곡을 찔러 들어가면서 얘기를 못한 게, 지금 짚어야 될 게 미래 일자리 얘기하는데, 지금 원전, 탈원전, 네.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 산업인 원전 산업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는지 참 답답한 보면서, 네. 두 분이 우애 있게 한 건 좋았으나, 네. 유시민의 번드르르한 궤변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하나하나 공박하지 못한 것은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두 번째, 앞서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유시민 씨가 참여정부에서는 4몇 % 성장했는데 이명박 때는 3몇 %밖에 못했고 박근혜 때는 2% 후반대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요,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때는 13%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이 이제 우리가 덩어리가 커지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중요한 거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OECD 25개, 28개국 중에서 몇 등을 했느냐? 몇 등을 했느냐? 성장률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성장했어도 다른 나라가 20% 성장하면 우리는 추락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2% 성장을 했어도 OECD 평균이 1% 성장했으면 우리는 2배 성장한 겁니다. 자,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저 보니까 저 서울대 모 교수님이 그 써놓은 그 칼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그 5년이 OECD 평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명박 때보다 높을 줄 모르겠으나, 노무현 때가, 노무현 5년이 OECD 평균 12, 13등 밖으로 밀려난 때예요. MB 때는 오히려 그때 훨씬 높았습니다. 평균보다. 그 MB 대통령이 2008년에 네. 리만 브라더스 사건으로 세계 경제에 와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졌던 때인 거예요. 우리만 유독 플러스 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노무현 뭐 경제정책 잘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 네. 그리고 예. 이건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은 그런데 네. 좋은 산업이 하나도 없고 수출 거꾸라지고 성장률 마이너스로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유시민 씨는 나와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네. 서민들의 그 실질 소득,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네. 재정 집행,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보면 이미지, 어제 유시민 씨는 250분 동안 자기 이미지를 갖다가 탈색하는데 포인트를 두면서도 결국 앞서 말씀하신 이른바 대북 문제라든가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좌파, 전형적인 좌파임을 입증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 대표인 손학규 씨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의 스승인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철털 열어서 2006년 지방선거 왕창 망했던 것이고 2007년에 정권을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뺏긴 겁니다. 그 유시민 씨가 군사 안보, 네. 중요한 우리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 문재인 정부류의 네. 그 비주류적 그 경제관, 안보관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은 뭐 확인이 됐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그 공방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도 참 이런 류의 그 이미지 유시민의 대선 출마를 위한 이미지 개선 이벤트였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 김영환 특파원 그래도 250분 동안 그 풀로 다 보면서 핵심,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기자분들이 보면 여기는 뭐 시간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절대 뭐 스님이 뭐 이런 가십성 이야기로 뭐 그냥 도배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그 실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좌파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른바 통일 전술 전략으로서 중도층의 어떤 경계심을 이완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 본질적 문제, 북한 핵 문제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야말로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배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영호 특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